안녕하세요. 유소영입니다. 로지컬 싱킹 북 리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로지컬 싱킹 1부 북 리뷰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잘하는 기술, 그 핵심,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 과제를 미리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답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과제에 대한 답변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는지, 이 세 가지가 어떤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핵심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사례를 들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2부에서는 로지컬 싱킹의 아주 대표적인 개념, MECE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예를 몇 가지를 드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MEC 그거 복잡해.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건가 하면, 로지컬 싱킹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개념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용의 중복, 그 다음에 누락, 혼재를 없애는 기술, 그거를 MEC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왜 중언부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쟤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3분에 끝날 얘기를 막 10분씩 해 라거나, 아니면 이제 회의 시간에도 김 과장은 막 입만 열었다 하면 막 횡설수설 하면서 1시간이야. 이런 이제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MEC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한 이야기가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전체 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혼재라고 하는 거는 왜 얘기가 이렇게 곁길로 새는 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곁길로 새버리는 거. 그걸 혼재라고 해요. 그래서 중복도 없어야 되고 누락도 없어야 되고 혼재를 없애는 기술. 이거를 MECE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치자고요. 제가 자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갑자기 자료실에 이제 임원이 한 분이 탁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자료를 이렇게 탁 자료실을 둘러보더니 여기 회사 이제 자료실인데 여기 회사 자료실에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상사한테 딱 들었으면은 내가 자료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에 MEC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로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하고, 저 친구 참 똘똘하네 라는 소리를 듣는 건데, 뭐 당황하거나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막 횡설수설하게 되면 이제 찍히는 거죠. 자, 찍히는 방법 첫 번째, 나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나? 만약 김대리라고 했는데 김대리가 저희는요 일단 일간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들어오고요, 월간지 들어오고 저 인터넷으로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줄줄줄줄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은 임원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막 줄줄이 나열하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절대로 제대로 된 분류가 아닌 거죠. 얘기를 할 때도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훈련을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함께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찍히는 방법. 뭔가 하면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이제 막 당황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름 나열식보다는 좀 잘 얘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날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9시에는 일단 일간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한 12시쯤 되면 인터넷 오고, 그 다음에 오후 5시쯤 되면 무슨 또 뭐 저런 뭐 이렇게 CD롬이나 무슨 저런 비정기 간행물 이런 것들 오고요. 화요일 날은 다시 일간지 오고, 아까 월요일 날 일간지 아침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요일 날도 일간지, 수요일 날도 일간지, 목요일 날. 그런데 이제 막 시간대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막 정리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복인 거죠. 그렇게 막 중복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전달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럴 때 이제 MEC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복도 없어야 되고 누락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먼저 임원 보고 이사님, 저희는 이제 정기 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지는 거 없잖아요. 정기 간행물하고 부정기 간행물 그거 외에 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정기 간행물은 일단 뭐 거기서 다시 분류를 해주는 거죠.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거 들어오고요. 부정기 간행물은
뭐 뉴스레터 이런 거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인터넷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누락되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거. 이거를 MEC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는 윗분들, 특히 윗분들한테 이제 직장에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딱 이해하기가 쉽게끔 윗분들이 그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정기간염, 부정기간염이고 정기간염 이런 거 들어오는 거구나. 부정기간염은 이런 거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탁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게 MEC적으로 잘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 그룹핑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잘 하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룹핑에 강해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능한 어떤 그런 이제 업무 스킬을 갖기 위해서 유능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룹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한 그룹핑.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든 거를 보고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은행에서 여기에서 예로 든 건 어떤 건가 하면 은행에서 이제 지점마다 고객 소리함, 뭐 고객의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쭉 고객의 의견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쭉 나눠서 한 15가지 정도로 만들었대요. 이 은행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내 직원이 활기차서 기분이 좋다. 뭐 발간된 지 오래된 뭐 잡지가 이렇게 비치돼 있다. 이런 건 이제 불만이고. 창구 직원의 설명이 명확하다. 이런 건 칭찬이고. 소파가 지저분하다. 뭐 상품의 독창성이 없다. 뭐 ATM 기종이 낡아서 불편하다. 이런 이제 고객 소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5개가 들어왔는데 이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룹핑할 건가? 어떻게 MEC적으로 나눌 건가? 이런 거죠. 그런데 자, 초급반이래요. 초급반. 초급인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분류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퀴즈처럼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초급반의 대답은 뭔가 하면요. 이거래요. 그러니까 칭찬과 질책. 그러니까 뭐 좋았다고 하는 거랑 만족한 거, 불만족한 거 이렇게 탁 나눠놓는 거예요. 이게 초급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우리는 이렇게 들어온 거 중에 그래도 불만이 한 20%밖에 안 되고 80%는 만족이야. 이러고 막 좋아하고 막 자화자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초급반. 자, 중급반 볼까요? 중급반은요 어떻게 나누는 건가 하면 이게 만족, 불만족 이걸로 이렇게 탁 나누는 게 아니라 유형의 요소, 무형의 요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형의 요소, 무형의 요소 나눠서 유형의 요소는 시설, 뭐 설비, 뭐 소파가 낡았다 어떻게 막 이런 거, 그런 이제 불만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비품들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형 요소는 시설이랑 비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잡지 같은 거 비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소파도 비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시설은 뭐 ATM기 이런 거, 설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리고 무형의 요소는 이제 그 직원들의 서비스, 직원들이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상품의 서비스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락된 거 없죠? 중복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재된 거 당연히 없죠. 딴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이게 중급 레벨의 어떤 MEC적으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법입니다. 상급 볼까요? 제가 반성했어요. 사실 상급 보고서. 자, 고객 의견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말한 그 불만사항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대응과 개선의 주체와 시기, 비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눈대요. 어떻게 하냐면 주체로 나누는 거죠. 주체. 자신이 속한 영업점에서만 개선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전 지점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사항.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각 지점에서.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만 문제가 됐던 거. 그거 이렇게 나누고. 아니면 이건 전체 문제야. 전체 문제니까 본점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돼.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이렇게 나눠놔도 누락이나 어떤 중복 없죠. 그리고 어떻게 나누나 하면 시기대로 나눈 거예요. 그걸 다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개월 정도 시간 걸리는 거, 6개월 이상 걸리는 거, 장기적으로 걸리는 거. 이렇게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비용. 자, 돈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소파나 이런 거는 이제 ATM기 낡은 거 이런 거 바꿔야 되니까 돈 100만 원, 500만 원 이상 드는 거.
500만 원 이하로 드는 거,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 1000만 원 이하로 드는 거, 이렇게 비용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핑, 그러니까 MEC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룹핑하는 방법이 이렇게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방법들을 여기서는 되게 이 문제 저 문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전공하고 있는, 내 회사에 전공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이렇게 내가 그룹핑 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는 거 실제로 논리적 사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C적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실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배워두면, 이게 대표적인 개념이니까 배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회사에서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일반적으로는 쓸 수 없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가정에서 일도 아니면 뭐 친구들 간의 어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분류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중복이나 누락 없이 분류를 해서 그룹핑을 해서 설명을 해줄까, 상대방한테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또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을 막 중언부언 중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막 정말 중요한 얘기 막 빠뜨리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일에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 그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설득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 내 스스로가 굉장히 저 사람 얘기는 왠지 모르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감 지수도 높아지고 결국 인생에 있어서 많은 유익함을 얻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MEC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나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방법들을 바꾸면요. 그러니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차츰 자료를 찾아가시면서 책을 보시면서 그렇게 자기에 맞게끔 개발시키는 거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MEC 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이렇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걸 다 설명드리기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또 우리가 하시자고요. 이제 연습을 하시자고요. 어떤 건가 하면 뭘 하기로 했을 때요.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항상 생각하기. 이거를 습관이 되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에 탄력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서 단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이 3가지 이유가 똑같은 비슷한 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그러니까 그 중요도도 비슷한,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그걸 중복시키면 안 돼. 3가지를 내가 이걸 하기로 했을 때 항상 3가지 이유를 생각을 하자. 이유를. 왜 해야 되나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중복돼도 안 되고 중요한 이유가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복, 누락 안 되고, 그 다음에 혼재. 그러니까 막 엉뚱한 거. 그 이유랑 관계없는 그런 이유를 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습관을 들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공부를 막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간단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뭐 다이어트를 할 거야.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뭔가 하면, 살을 빼려고. 지금 55 사이즈를 입는데 44 사이즈를 입으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살을 빼는 거하고 44 사이즈 입는 거하고 이거 중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뻐지기 위해서, 이것도 뭐 좋은 이유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예뻐지기 위해서라는 게 빠지면 다이어트 하는 이유에 건강을 위해서라는 게 이게 빠지면 그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한 이유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누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쉬운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앞으로 오늘의 과제, MEC적으로 이제 그룹핑하고, 이제 이러는 습관을 들이고,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왜 해야 되지? 3가지를 늘 생각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나의 그 생각 습관을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시도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지컬 싱킹 오늘 그 북리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세미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